안녕하세요, 아이수입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중 좀 더 집중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라는 표현을 써가며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유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를 올리는 등의 압박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까지 엿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 서명에 앞서 조건, 투자 규모 및 방식,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대한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약 3,500억 달러 규모와 그 구조가 한국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외환 보유액 대비 비율,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투자 회수 및 수익 배분 조건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과의 합의 내용이 한국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실로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돈만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관계에 사인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합의문을 일찍 작성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국의 입장보다는 투자받는 미국이 지정하는 이런 엉터리 합의에 대한 양국 간의 이익 배분이 일본 사례와 비슷할 경우에 한국적 여론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요구가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검토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려 한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즉, 서명 안 하고 최대한 방어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현재 일본보다 관세가 10% 높고 야당에서는 빨리 일본과 같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한국을 자극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한국 산업 구조를 끌어올리며 성공적인 대응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번 미국 관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과 달리 변호사 출신의 두 대통령은 어떻게 한국을 변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과를 좋게 가져야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듯 보입니다.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관세에 대한 미국 고등법원인 연방항소법원까지 위헌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당장 10% 관세를 일본보다 더 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력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것을 IEEPA라고 말합니다. 1977년에 법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근거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률 관세 및 마약 밀수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민간업체, 여러 개의 주, 무역 관련 단체 등이 이 관세 조치들이 법률적 권한을 넘어선 대통령의 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생활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정책이 바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국가만 세금으로 인해 부유해지지 절대 미국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관세로 인해 물가만 오르고 서민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미국 국가만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2025년 5월 국제무역법원은 CIT, 트럼프 정부의 관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EEPA에 근거한 세계 및 상호 관세 부과가 법률이 허락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본 것이죠. 그 뒤에 항소심인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2025년 8월 말에 이 CIT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을 규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으나 그 해석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 명령으로 제정된 조치들, 즉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및 추가 관세가 IEEPA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빠르게 다시 상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대법원은 이 사안을 빠르게 심리하기로 하고 2025년 11월에 구두 변론을 여는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핵심적으로 다룰 질문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품 규제의 권한을 주지만 그것이 관세 부과나 수입 물품 전반에 대한 의무적, 광범위한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포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연방고등법원에서까지 판단한 관세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에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문을 만들고 사인한다면 이는 다시 미국의 발목 잡히는 호구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물품 관리는 전통적으로 의회가 가진 권한이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특히 헌법상 무역, 관세, 조세 등의 사안은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행정부에 위임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의회 및 명시적인 위임 없이 IEEPA만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권한의 불분명한 위임이라는 주요한 법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항소법원에서는 이러한 관세 조치들이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며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Major Questions Doctrine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IEEPA 해석 범위에 대해 규제하다라는 단어가 관세나 관세율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싸움거리입니다. 또한 IEEPA가 관세를 무기한으로 또는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또는 과도한 목적으로 또는 과도한 규모로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여부 또는 특정 절차적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영향 및 선례를 보면 이러한 관세 조치들은 국내의 기업들에 부담을 주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외교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 판결은 단순히 법원 해석을 넘어서 정책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습니다. 대법원이 이 항소법원과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IEEPA만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제정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며 기존 관세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 철회와 연계한 합의문을 체결하는 권한 자체가 이제 제한될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대통령 혼자 서명한 합의문은 무효가 되거나 최소한 더 이상 강제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발표된 일본, 유럽 등과의 합의문입니다. 일본처럼 이미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들은 관세가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양쪽 합의문에 의해 꾸준히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합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의회가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약속을 유지할 법적 의무는 약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의문을 토대로 15%의 관세를 유럽과 일본에 요구할 조건이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 투자 패키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관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본은 투자나 양보만 하고 관세 혜택은 못 받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본은 외교적으로 합의의 수정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WTO 분쟁 해결 절차 같은 국제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다른 국가와 달리 오직 미국만을 위한 투자와 함께 합의문에 따른 관세를 따라야 하는 상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재의 관세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일본의 합의문을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미국 정부가 지금은 다급해 보일 뿐입니다. 빨리 관세에 합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바로 앞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당장은 일본보다 관세를 많이 내고 있지만 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앞으로 3개월 정도를 잘 보낸다면 합의문을 작성한 일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들여놓은 것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북한 핵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국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붙어 있고 정말 한국에 핵으로 공격한다면 구태여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도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데 뭐하러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하겠습니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 수단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를 배치했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아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수단을 한국에 배치한 것입니다. 사드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봐도 되죠.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한국은 중국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한국 국민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함부로 사인할 문제도 아니며 좀 더 지켜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이 부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관세는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 국가만 부강해지는 그런 정책이며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